이 조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순열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순열이지, 순열. 그치? 순열이 뭐지? 그치, 경우의 수인데 순열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였잖아. 5명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지? OP3. 그치, OP3. 그치?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걸 우리는 이제 순열이라고 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순서를 좀 고려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그치? 요게 이제 순열인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이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5명 A, B, C, D가 있다 해. 거기서 3명을 뽑을 거야. 그치? 그 3명을 뽑았을 때 예를 들어 A, B, C를 뽑았어. 난 뭐 A, B, E를 뽑았어. 뭐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겠지. 그 경우들에서 줄 세우는 거니까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존나 많이 세워지면서 여기 나와서 60까지가 된 거지.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우리는 순열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그걸 우린 조합이라고 할 거야. 여태까지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걸 순열이라고 그랬고, 조합이라는 건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할 건데 기호로 C 이렇게 써줄 거야. 그래서 얘는 O 컨비네이션 3이라 해서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별로 그냥 나는 OC3이라고 읽을 거야. 알겠지? OC3의 뜻이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순열이라는 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지. 조합이라는 건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뽑기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잖아. 안 그래. 실제로 뽑기만 하는 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대. 실제로 불가능하대. 뭐, 저도 쉬운데요? 그럼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데, 이 계산 공식은 뭔가요? 할 텐데, 그거는 식이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로 머릿속으로 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대.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니야. 어쨌든.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건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할 거냐?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계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우리 순열의 뜻이 뭐였냐면, 순열을 다시 볼게. 순열의 뜻이 뭐였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줄 세우는 거야. 그지? 2가지 액션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지? 근데 난 지금 뭐만 궁금하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만 궁금해. 그게 OC3이래.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봐. 우리 OP3이라는 게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며.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2가지 액션이 섞여 있다 그랬는데 얘는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고. 순열이라는 게. 그지?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3명을 줄 세운다가 순열의 뜻이라고. 근데 그걸 계산하는 법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웠지. 이건 왜 곱하기 안 써주냐 이 새끼? 이렇게. 그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번에 이거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조합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순열에서 얘를 이항시키자 이거지. 그럼 3팩분해. OP3이 뭐야? 이게 OC3이다 이거지. 그래서 조합은 따로 계산할 수가 없고요. 조합은 순열을 이용해서만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워. 그 다음 그 3명 줄 세운 걸 취소시킬 거야. 우린 그 취소시키는 느낌을 나누는 느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나눌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왜 이걸 6으로 나눠야 되냐? 3팩 6으로 나눠야 되냐? 이 의미야. 잘 봐.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겠지? 그 경우들 중에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얘네 셋이도 자리 바꿀 수 있는 6가지, 또 6가지 나올 거 아니야? 모든 경우에 다 6가지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라고. 조합이라는 건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A, B, C를 뽑나 B, A, C를 뽑나 똑같은 경우야. 뽑는 거니까. 야, 너네 둘 나와라고 하는 거랑 너랑 너 나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조합을.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취소시켜야 되니까 6가지를 나눠준 거야. 그게 얘네 셋이 줄 바꿀 수 있는 경우겠지. 그래서 3팩을 나눠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외워야 돼. 아, 너네한테 예를 들어 7C2가 뭐냐라고 하잖아? 그럼 뭐 할 거냐? 7명 중에 2명을 먼저 줄 세워. 그 다음 그 2명이 줄 세운 걸 취소시킬 거야. 항상 이렇게 계산해. 물론 익숙해지면 바로 이렇게 하겠지. 아, 얘는 7 곱하기 6 나누기 2팩이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너네한테 예를 들어 5C4가 뭐니?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5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 세운 다음 4명 줄 세운 걸 취소시켜라고 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겠지. 5, 4, 3, 2, 1 2까지 곱한 다음에 4팩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어차피 이게 5P4라는 게 이거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될 거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순열을 먼저 구한 다음에 조합을 구할 거다. 알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NCR이라는 건 N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하는 걸 우린 조합이라고 할 거거든? 그 조합을 푸는 방법은 뭐라고 한다고 민재야?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운 다음 뭐해? R명이 줄 세우는 걸 취소시킨다. 이 느낌으로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우리 이거 기억나나? 우리 NPR은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 n팩분의 n-r팩으로 표현할 수 있던 거 혹시 기억나려나? 이거 외워둬야 되거든. 그래서 NCR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n팩분의 n-r팩인데 거기를 r팩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외워야 되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외워야 돼. 근데 솔직히 너넨 지금 중3이니까 안 외워도 되거든? 책 보고 하면서 해. 알겠지? 책 보고 써놓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틀리면 싸다고 맞아야지. 맞지? 이렇게 해주면 돼. 책 보고 하나 있는데. 맞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럼 네가 순열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조합도 느낌이 올 거야. 잘 봐. 너네한테 NC0이라는 건 얼마 할까? N명 중에 한 명도 안 뽑는데 이거 몇 가지야? 그치, 한 가지라고 해야 돼. 우리 NP0도 1이라고 그냥 약속했잖아. 당연히 한 명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라고 약속해줘야 돼. 알겠지? 야, 그럼 NCN은 얼마일까? 오씨, 어떻게 알았어? 1, 한 가지. 야, 여기 있는 7명 중에 7명 전부 다 나와 한 가지잖아. 근데 NPN은 얼마야, 그러면? 그치, 얘는 N팩인 거지. 얘랑 달라. 알겠지? 이제 조합이랑 순열을 이제 구분해야 돼. 슬슬 알겠지? 그 다음 잘 봐. 내가 예를 들어 너네가 지금 7명이 있어. 내가 7명 중에 오늘 나랑 놀러 갈 5명을 데려갈 거야. 너무 좋지? 선택받고 싶지? 아니야? 종아랑 시찬이랑 너랑 오늘 나랑 놀러 가자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야, 너네들은 오늘 먼저 집에 가 라고 하는 거랑 어때? 똑같지 않냐?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 내가 100명 있어. 내가 100명 중에 오늘 98명을 데리고 내가 놀러 갈 거야. 그럼 내가 98명을 야, 너 나와라고 하는 거랑 그 98명을 찍는 것보다는 야, 너네 둘 빼고 다 나와라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냐? 그지? 그래서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하나의 성질이 하나 있는데 내가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거랑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너네한테 야, 5C4가 뭐냐라고 하면 5C4를 계산하면 4개를 해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 얘의 뜻은 5C1과 똑같아. 야, 5개 중에 이거 4개 뽑는 거랑 이 4개를 제외한 너 빼고 다 나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 한번 해볼게. 잘 봐. 잘 봐. 너네한테 1C1이 뭐냐 그럼 얼마냐? 한 명 중에 한 명 나와 얼마야? 1. 그럼 너네한테 1C0이 얼마냐 그럼 얼마야? 이것도 1이지. 1C1 맞지? 1C0 1 맞지? 그럼 또 물어볼게. 야, 2C0은 얼마일까? 그것도 1이지. 2C1은 얼마일까? 요 정도는 그냥 암산돼야지. 2명 중에 한 명 뽑는 건데 몇 가지야? 2가지지. 너 나와 이게 2가지니까 맞지? 그럼 2명 중에 2명 뽑는 건? 한 가지 맞지? 그럼 3명 중에 한 명도 안 뽑는 건? 그치? 뭐든지 NC0은 어차피 1이라니까 맞지? 그럼 3명 중에 한 명 뽑는 건? 3. 그럼 3명 중에 2명 뽑는 거 이제 몇 가지냐 이거야. 그치? 니네가 이건 3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잖아. 3명 중에 3명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이 든다고 맞지? 근데 얘도 3이야. 실제로 한번 계산해볼게. 우리 3C2라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했지?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워. 그 다음 뭐해? 2명 줄 세운 거 취소시켜. 그럼 3P라는 건 3 곱하기 2분의 2팩이라는 거 어차피 2 곱하기 1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3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 너네한테 3C3이라는 거 얼마야? 그치, 얘도 1이겠지. 1. 그치? 또 가보자. 한 줄만 더 하자. 4C0은 얼마야? 1. 4C1은 얼마야? 4. 4C1은 얼마일까? 4명 중에 2명 뽑는 거. 12. 12? 아, 조금 아깝다. 뭐 하면 돼? 4P2분의 2팩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얼마야? 4, 3분의 2팩이니까 얼마? 6. 그치? 그럼 4C3은 얼마야? 느끼잖아. 이제 4C1이 얼마라 했어, 아까? 4C1이 얼마라고? 4. 그럼 4C3은 얼마일까? 얘도 4일 거야, 계산해보면. 오케이? 4C4는 얼마일까? 1. 여기 1. 그래서 여기 1, 여기도 1. 1, 1, 1, 1, 2.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걸 왜 써놨냐? 잘 봐. 여기 보면 어떤 규칙이 좀 보여야 되거든? 한 줄만 더 할까? 미안한데? 한 줄만 더 할게. 5C0, 5C1, 5C2, 5C3, 5C4, 5C5가 있대. 좀 빠르게 해보자. 5C0은 얼마야? 1. 5C1은 5. 그럼 분명히 얘도 5고 얘도 1일 거야. 그치? 그럼 5C2는 얼마일까? 10 맞아. 5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2명으로 나눌 거니까 얼마? 10. 그럼 5C3도 10이겠지. 맞지? 이렇게. 그럼 이거 보면 혹시 어떤 규칙이 보이냐? 뭐라고? 오.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수학자였어. 옛날에 어떤 수학자가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어. 그 수학자가 조합이 궁금했나 봐. 그래서 조합을 다 썼어 막. 존나게 다 썼어. 다 써보니까 특징이 있던데 어떤 특징이냐?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가 나오네.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가 나오네. 그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지? 또 얘랑 얘랑 더하니까 뭐야? 얘가 나오네. 그럼 너네한테 여기 들어갈 게 5C 아니 6C3이거든? 6C3은 얼마일까? 20일 거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수학자가 이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보여? 피라미드 모양. 그치? 피라미드 어떤 모양이야? 삼각형. 그래서 그 파스칼이 이 이름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솔직히 그건 몰라도 되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4C2 더하기 4C3은 5C3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가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렇게 기억해. 402호 더하기 403호는 연속된 두 개의 층수를 더하잖아? 그럼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거 들어간다. 기억해. 알겠지? 연속된 두 개의 층을 더하면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거. 솔직히 이걸 맨날 다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 11C7 더하기 11C8이 얼마냐고 너네한테 물어봐. 그럼 너네 11C7, 11C8 구하는 법 다 알아. 그치? 근데 두 개를 다 계산하는 것보다 연속된 두 개네? 그럼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걸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 또 12C8을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하는 게 더 좋아? 12C4를 구하는 게 더 좋다. 이거에서 이걸 뺀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조금 조합을 좀 편하게 계산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성질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근데 몰라도 문제될 건 없거든? 근데 알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성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치? 이게 끝이지 않냐? 12C4가 왜 나오냐? 아까 얘기했잖아.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것보다는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더 편하다 그러지 않았어? 그 느낌. 그렇지? 12명 중에 8명을 데려오는 것보다 12명 중에 8명을 제외한 4명을 뽑는 게 편하다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이렇게. 다음 볼게요. 그럼 대표 문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면 등식 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뭐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해봐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쓸 거냐? NC2라는 게 뜻이 뭐야? n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지. 그럼 뭐 할 거야?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먼저 줄 세운 다음에 그 2명 줄 세운 걸 취소시켜. 그치? 근데 어차피 2팩 2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얘는 뭐야? 그 다음 얘는 n-1명 중에 2명을 줄 세운 다음에 2명 줄 세운 걸 취소시켜. 얘가 얼마래? n 플러스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그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걸 취소시켜. 이거네. 맞아? 그럼 2 나눠도 되냐? 그지? 그럼 얘네들 계산해볼까? n-를 묶이나? 그지? 그럼 뭐야? n 더하기 n 플러스 n-2니까 2n-2인가?
그럼 2의 n-1의 제곱인가? 얘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거네. 그지? 뭐 할까? 그럼 전개할까?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는 n 제곱 플러스 3n. 민재야 똑바로 앉자. 넘어가면 n 제곱 마이너스 7n 이 되는 거고, 뭐야, n으로 묶으면 n 마이너스 7은 0이네. 그럼 n은 얼마야? 0 또는 7인 거지, 맞지? 7인가 보지 뭐. 그지? 다음 2번. 아까 보여준 거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거랑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같대. 그치? 근데 솔직히 내가 말로만 이해시켰잖아. 그치? 근데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대. 근데 이 증명하는 건 당연히 너네 몰라. 그치? 너네는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해,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건데,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NPR은 N팩분의 N-R팩. 그다음 NCR은 R팩분의 NPR이니까 N팩분의 R팩 곱하기 N-R팩. 요걸 외워야 돼. 근데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책 보고 써놓고 해. 알겠지? 이 단어는 책 보고 옆에다 써놓고 보고 해. 알겠지? 보면 어려운 게 없거든. 그냥 이거야. 내가 예를 보면 우리가 NCR은 이렇게 쓸 수 있다며. 그치? 그럼 N 자리에 N 집어넣고 R 자리에 N-R을 집어넣는다고 그냥만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N팩분의 N 자리엔 그대로 N 집어넣을 거고, R 자리엔 N-R 집어넣을 거니까 N-R 에다가 N-R인데 R 자리에 또 N-R 집어넣을 거니까 R팩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여기 뭐야? 이렇게. 지금 요거잖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라며. 그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럼 계산하면 R팩이네. 이렇게 되네? 얘가 어때? 얘랑 순서 바꾸면 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NPR이랑 똑같네요. 이 말이야. 그지?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증명을 외우는 건 아니야. 나도 몰라. 근데 이건 외워야 돼. 근데 지금은 너네가 외울 필요 없으니까 위에 대표 유형에다 써놓고 그냥 보고 해라. 솔직히 이 정도는 대입하는 거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식 정리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걸 외우긴 해야 돼. 다음. 여기 위에 써있기 또 하네. 여기 보면 NCR이라고. 그치? 그럼 NPR도 이거 써놓고 한번 해놓으면 좋겠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다음. 3번. 자, 어느 학교의 합주반에는 플룻 연주자가 5명, 바이올린 6명, 이 중에서 플룻 연주자 3명, 바이올린 2명을 뽑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플룻 연주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중에 몇 명 뽑아? 2명을 뽑아. 요거 해주면 되겠네. 그치? 둘이 곱해주면 되지. 자, A, B, C를 포함한 10명이 학교 학생 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A, B, C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잘 봐. 어제 설명해 왔지?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몇 명이야? 7명? 7명이 있었어. 여기 7명이 있는데 내가 학교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하냐? 학교 이렇게 뽑는 사람? 입학사정관. 그렇죠. 오케이. 내가 학교 입학사정관이라고 해봐. 내가 여기서 다은이가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실제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가. 아주 막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내가 이제 이 7명이 우리 학교에 만약에 지원했어?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뽑기 싫은데 라고 하면 내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 고민해? 6명 중에 고민하겠지. 그치? 6명 중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총 원래 2명을 뽑아야 된다고 했어 봐. 그럼 6명 중에 2명을 고민하지 않겠냐?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잘 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이번에 내가 다은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성적이 안 좋은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 진짜 너무 보기가 얘 관상이 아주 뛰어나. 얘 뽑아야 돼. 내가 이제 입학사정관인데 그럴 수 있잖아.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비리. 그치? 인사청탁. 예를 들어 다은이가 막 다 찾아와서 선생님 제발 저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다은이 뽑아야겠다. 한 거지. 그럼 내가 6명, 내가 예를 들어 2명을 뽑아야 돼. 근데 이 7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다은이 너무 뽑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다은이를 이미 뽑아놨겠지. 그럼 내가 몇 명 중에 고민해 이제? 6명 중에 고민하겠지. 얘를 제외한. 얘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럼 몇 명을 더 뽑아?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2명 안 뽑잖아. 이미 얘 뽑아놨으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3명을 포함한 10명의 학생들 중에 5명의 위원을 선출할 거래. 근데 A, B, C는 안 뽑을 거래. 그지? 그럼 내가 몇 명 중에 고민을 할 거야 일단? 7명 중에 고민할 거고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5명 중에 더 뽑아야 되는 거지.
이게 A, B, C를 반드시 안 뽑는 경우. 그럼 반대로 또 물어볼게. A, B, C는 반드시 뽑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몇 명 중에 고민해? 똑같이 7명 중에 고민할 건데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그치, 그때는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게 상황에 따라서 너네가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좋아. 다르지. 근데 얘는 계산이 똑같겠네. 얘는 우연찮게 계산이 똑같은 거지 원래는 같지 않아? 알겠지? 우연찮게 계산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다음 5번. 다음 보면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4명의 안전요원과 함께 고무부트에 탑승하는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 그때 9명 중에 4명이 먼저 고무부트에 탑승한다고 할 때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제 머리 흔들다가 까먹었어. 5명의 어린이가 있고 4명의 안전요원이 있네. 근데 9명 중 4명이 먼저 고무부트에 탑승한다. 근데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그럼 잘 봐.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민지야? 여사건. 그럼 여사건 어떻게 할까? 다 포함? 내가 전체 이제 고무부트에 태울 건데 4명만 먼저 태울 거지. 그치?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어린이랑 안전요원이랑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지. 거기서 안전요원만 모두 탄 경우랑 어린이만 모두 탄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1명씩은 섞여 있지 않겠냐? 그치? 이해가나? 안전요원만 4명 뽑아서 태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어린이만 4명 뽑아서 태우면 안 되는 거잖아. 적어도 1명 어린이가 들어가야 돼. 적어도 1명 안전요원이 1명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안전요원들끼리 이루어진 4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는 빼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끼리 이루어진 5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섞여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답이야. 다음 6번. 자, 어느 놀이공원에는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에 5개, 야외에 4개 있다.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실내 놀이기구 3개, 야외 놀이기구 2개를 골라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일단 뭐 할 거냐? 실내에 탈 놀이기구 5개 중에 뭐 할 거야? 3개를 먼저 골라. 지금 순서 고려한다면서 일단 기다려봐. 그 다음 야외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 상황이 끝난 건 줄 알았더니 안 끝난 거야. 왜냐? 그 골랐을 때 그거를 골라서 타는 순서를 고려한 다음에 내가 뭘 탈지 5개를 고른 거야. 놀이기구를. 그 놀이기구 5개를 뭐 해야 돼? 순서를 정해야지. 그치? 이 말이야. 순서 고려한다. 그치?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니? 놀이기구 안 타봤어? 타봤어? 7번. 두 집합 X, Y 이렇게 돼 있대. 다음 요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 뭐라고? 함수는 함수인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잖아. x1, x2 비교했는데 x2가 더 크네? 그치? x값이 더 크면 y값이 더 큰 함수를 뭐라 그래? 증가함수 이 멍청이들아. 안 줄여주지. 좀 이따 또 기회 한번 줄게. 이따 봐서 기회 줄게. 어쨌든 이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 알겠지? 수업 열심히 들으면 내가 기회 한번 더 줄게. 알겠지? 얘 뭐라 한다? 증가함수. 맞지? 증가함수 맞잖아. 얘 들으면 맞잖아. 그치? x값이 더 크니까 y값이 어때? 더 큰 함수지. 맞지? 그럼 증가함수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해. 함수 우리 개수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 1, 너 누구한테 화살 쏠래? 막 물어보지. 1이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0가지. 근데 1이 만약에 1 쐈다? 그럼 2가 고민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거든. 왜? 더 커야 되니까. 그치? 근데 1이 1 쐈는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증가함수라는 건 1대1 함수도 맞긴 맞거든. 그치? 왜? x가 점점 커지면 y도 점점 커지니까 y값이 같아질 수가 없지. 그치? x가 크면 y값이 점점 커지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 얘는 지금 보면 x값이 다르니까 y값이 더 큰 거지 같을 수 없잖아. 등호 안 붙었잖아.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야. 어차피 함수를 만족하려면 모든 애들이 화살을 다 쏴야 되지. 그치? 그럼 4번의 화살을 쏴야 되니까 결국 4번의 화살을 맞아야 돼. 그럼 난 무슨 생각한 거냐? 10명 중에 4명을 먼저 화살을 맞을 애들을 고른 거야. 그 4명이 얘라고 해봐.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지. 이 10명 중에 4명을 고르고. 1번한테 화살 쏠려면 누구 고를 수 있어? 1번이? 1번이 고민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아니 화살 맞을 애들 4명 골랐다니까 왜 10가지야? 4가지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야. 왜? 한 가지야. 왜냐면 증가함수를 만족하려면 무조건 1이 제일 작은 놈을 골라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화살을 맞을 4놈만 고르면 자동적으로 짝꿍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알겠지? 여기 증가함수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10C4를 구하면 돼. 알겠지? 10C4 계산 한번 해보면 되고 너네가. 다음 8번 좀 이따 기회 또 줄게. 그때 열심히 해봐. 다음 보면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럼 직선 구하려면 우리 점이 몇 개 필요하냐? 땡땡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8개 중에 점 2개를 뽑는 건데 이걸까 이걸까? 다나 8P야 8C야? 8C입니다. 왜냐면 직선 AB라고 하는 거랑 직선 BA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 말이네. 같아 달라. 같지. 똑같은 말이야. 같지? 맞지? 같은 거잖아. 직선 AB나 직선 BA나 맞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고려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반직선 뭐뭐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뭐야? 이렇게 가야 돼. 맞지?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은 다르거든. 알겠지? 뭐 그런 거 신경 써주면 돼. 다음. 자 여기 보면 이번엔 또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서 뭐 한대? 삼각형의 개수를 만든대. 맞지? 그럼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 3개. 그럼 뭐 하면 돼? 8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 왜? 삼각형 ABC나 삼각형 CAB나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점 3개를 뽑을 때 그렇지. 이 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만약에 점 3개를 뽑을 때 이 점을 뽑으면 뭐야? 직선이 만들어지거든. 삼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뭐야? 요 선상에 있는 요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빼줘야 돼. 그건 제외해줘야 되니까. 그치? 이해 가지? 내가 8개 중에 3개를 뽑는 전체의 경우 중에서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해서 빼줘야지. 그치? 다음. 10번. 자, 똑같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그럼 뭐가 특징일까? 그치, 민지야? 눈깔 뽑아버린다? 너 확 손가락 다 분질러버린다? 평행사변형은 뭐가 필요해? 네 개의 꼭지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이 필요해. 근데 선이 어떻게 필요하냐?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필요할 거야. 그치? 그럼 가로선이 몇 개야?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 세로선 몇 개야?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뽑고 이거 뽑았어. 그럼 이런 평행사변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답이야. 이해 가시죠? 안 어렵지? 솔직히 안 어렵지?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거야. 자, 마지막 유형이야, 마지막. 이제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는데 민재야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너 왜 이렇게 앉았어? 왜 이렇게 자리 바꿔서 앉았어? 그래서 그래? 알았어. 3개 유형 남았을걸? 2개 더 있어. 그래, 이거 빼고 2개 더 남았잖아. 그 3개가 같은 유형이야. 설명해줄게. 잘 봐. 자, 보면 이 마지막에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거든. 분할과 분배. 분할이 말 그대로 나누는 거. 분배는 그 나눈 걸 이제 나눠주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유형을 내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잘 봐. 예를 들어 학생이 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5명의 학생을 내가 2개의 조로 분할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분할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볼까? 3명과 2명으로 좀 분할을 해볼게. 3명과 2명. 그럼 나는 어떻게 분할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3명을 먼저 5명 중에 3명을 먼저 뽑는 거야. 야, 너랑 너는 한 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순서를 고려해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너랑 한 조랑 너랑 한 조랑 똑같은 말이잖아. 어차피 니네끼리 한 조인데. 그치? 그러니까 조합으로 한 거지. 그럼 나머지 5명 중에 3명을 골랐으면 2명은 자동적으로 되니까 2C, 2인데 어차피 한 가지니까 상관없긴 해. 그래도 그냥 형식상 써줄게. 2명 중에 2명을 뽑는 거. 그래서 요게 뭐냐면 5명을 3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그치? 느낌 오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맞지? 근데 이제 잘 봐. 이제 만약에 너네한테
4명의 학생이 있대. 4명의 학생.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2명으로 좀 분할하고 싶나 봐. 그럼 어떻게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4명 중에 2명을 먼저 고르고요. 나머지 2명 중에 2명은 자동적으로 짝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4명 중에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거든. 근데 사실 요거는 하나를 더 생각해 줘야 돼. 어떤 문제가 있어. 니네가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4C가 얼마지?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가 있어? 6 곱하기 1이니까 6가지야. 그럼 실제로 4명을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6가지냐고 물어보잖아? 아니야. 3가지야. 선생님 6가지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 잘 봐. 왜 6가지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 그 4명이 A, B, C, D가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그 4명 중에 A, B를 먼저 뽑는 경우, A, C를 뽑는 경우, A, D를 뽑는 경우, B, C를 뽑는 경우, B, D를 뽑는 경우, C, D를 뽑는 경우 있겠지. 그래서 6가지인 거야. 쌤, B, A도 있잖아요 하면 안 돼? 왜? 조합이잖아. A랑 B랑 같은 조, B랑 A랑 같은 조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6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6가지가 답인 것 같은데 실제로 6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몇 가지가 되냐면 여기다 2로 나는 3가지가 돼야 되거든. 왜 3가지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잘 봐. 내가 첫 번째 4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첫 번째 A, B를 만약에 뽑은 상황이라고 해봐. 그럼 자동적으로 C하고 D는 같은 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여기 내가 C하고 D를 뽑은 상황이면 A, B는 자동적으로 같은 조가 되지 않냐? 그럼 이 상황이랑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상황 아닌가? 내가 조를 분할할 때 이렇게 4명 있을 때 너네들 같은 조에서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같은 조가 된 경우랑 너네들 같은 조에서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같은 조가 된 경우랑 똑같잖아. 조를 나눴을 때.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네 둘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또 취소시켜줘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6에다가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준 거야. 그래서 3이 나온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나? 이해 가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내가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는 이 6가지가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그 4명 중에 야 A, B 너네들 같은 조에 하면 자동적으로 C, D가 같은 조지. 근데 그 6가지 안에는 야 C, D 너 같은 조에 하면 A, B가 자동적으로 같은 조잖아. 근데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 다음 또 A, C를 뽑아서 B하고 D가 같은 조가 된 상황이랑 B하고 D가 같은 조가 돼서 A, C가 같은 조가 된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고 A, D를 뽑아서 B, C가 되고 B, C를 뽑아서 A, D가 된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맞지? 그래서 그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걸 취소시키는 건 나누는 느낌이라 했잖아. 나누는 거지. 오케이?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자. 잘 봐. 예를 들어 9명의 학생이 있대. 9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으로 분할을 하고 싶대. 그럼 그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뭐야? 나머지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지. 그럼 자동적으로 3명 중에 3명은 그냥 같은 조야. 그럼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뭐야? 여기서 A, B, C 뽑고 여기가 D, E, F가 같은 조가 된 경우랑 여기서 D, E, F를 뽑고 A, B, C가 같은 조가 된 경우랑 똑같은 경우라 했잖아. 얘네 셋이 다 3, 3, 3이니까 얘네 셋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취소시켜줘야 돼. 이해하십니까?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니까 방금 이것처럼 개수가 늘긴 했지만. 근데 잘 봐. 쌤 얘네가 3명이니까 3팩으로 나눠준 게 아니야. 이거랑 똑같아서 3팩으로 나눠준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8명 있는데 한 번만 더 집중하면 돼. 8명 있는데 3명, 2명으로 분할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8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 뽑고 그 다음 뭐야? 2명 중에 2명은 같은 조. 근데 얘네 셋만 똑같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 가나? 3팩이 아니라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똑같은 거지. A, B, C, D, F. D, F, A, B, C. 근데 얘랑은 바뀔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명수가 바뀐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 둘 자리 바꾼 것만 취소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팩으로 나눈 거지. 이해 가나?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외우면 돼. 알겠지? 이런 느낌.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할. 알겠지? 근데 안 끝났어. 분배가 있는데 그럼 분배는 뭐냐? 분배는 더 쉬워. 뭐냐? 이 세 개의 조로 이제 나눴어. 내가 세 개의 조를 나눠서 A 구역, B 구역, C 구역을 청소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 세 개의 조한테 가서 첫 번째 조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 구역 청소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한 가지니까 그게 뭐야? 3, 2, 1 곱하니까 3팩을 곱해주는 거지. 이게 분배야. 그럼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선생님 어차피 3팩 나누기 3팩이니까 만약에 문제가요. A, B, C 구역으로 이 셋을 나눠서 보낸다고 하면 그냥 이거 안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무조건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무조건 분할과 분배라는 게 너네가 구분이 가면 무조건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분배를 해. 이게 니네가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솔직히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분명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해. 내가 그래도 내가 문제를 좀 너네보다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맞지? 너네는 뭐 풀어보지도 않았지, 아예, 맞지? 내가 문제를 풀어본 입장에서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분배를 하는 게 확실히 틀릴 확률이 적어. 알겠지?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분할 먼저 하고 그 다음 분배를 해. 알겠지? 분할하는 법 지금 존나 열심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을 끝까지 다 해. 그 다음에 귀찮지만 다시 분배해. 알겠지? 그래야 좀 틀릴 확률이 적어. 문제 몇 개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잘 봐, 보면. 자,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2개에 나누어 담는다. 그때 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6개를 2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3개, 3개로 나눌 수도 있어. 두 번째, 4개, 2개로 나눌 수 있어. 세 번째, 5개, 1개로 넣을 수 있지. 그치? 근데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끝이야. 그치? 그럼 해보자. 그럼 3개, 3개로 일단 분할 먼저 해볼게. 동전 3개, 6개 중에 3개를 먼저 가져와.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가져왔어. 그 다음 뭐해? 2팩으로 나눠야지. 그치? 똑같아. 그 다음 뭐 할 거야,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 뭐에다가? 똑같은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주머니가 똑같다? 그럼 내가 이 동전을 이 주머니에 넣는 거랑 이 주머니에 넣는 거랑 어떨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났어. 끝난 겨.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4개,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뭐야? 6개 중에 4개 분할하고 2개 중에 2개 분할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바뀔 수가 없으니까 끝. 그치? 그 다음 얘는 6개 중에 5개 분할하고 1개 중에 1개 분할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 다 구해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지. 왜? 3개, 3개로 나누는 경우 또는 4개, 2개로 나누는 경우 또는 5개, 1개로 나누는 경우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더해주면 돼. 그치? 뭐라고? 얘네들? 안 해줘도 되지. 왜?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얘네들 숫자가 다르니까. 얘는 4개고 2개니까 바뀔 리가 없지. 얘가 A, B, C, D 뽑히고 E, F 뽑히는 경우는 완전 다르잖아. 다음. 자, 이제 분할 후 분배를 이제 가볼게. 잘 봐. 이거야.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2개, 1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학생이 주는 경우. 그럼 일단 우린 분할부터 할 거라 해서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2개, 1개로 분할하려면 5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 나머지 1개 중에 1개를 뽑는 거야.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2팩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여기 사탕 2개, 여기 사탕 2개가 자리 바꾼 경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탕이 요렇게 분할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걸 3명의 학생이 나눠준 다음에 학생은 3명은 다를 거 아니야? 다 다를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어떤 학생한테 갈래? 아니면 학생한테 물어봐도 되고. 야, 너 이 사탕 먹을래? 이 사탕 먹을래? 이 사탕 먹을래?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학생이랑 사탕이랑 매칭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3팩이겠지. 그치? 사탕 골라 이거잖아. 그 3명의 학생한테 야, 너 이거 고를래? 이거 고를래? 이거 하면 3가지. 그 다음 나머지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분할, 이게 분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할을 항상 한 다음에 분배를 해줘. 잘 봐. 그럼 마지막 이 대진표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할과 분배라는 건데 잘 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잘 봐.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면 내가 일단 5명의 학급이 있는데 그 5명의 학급이 여기에 대진표를 작성할 거래. 좀만 집중해봐. 그럼 어떻게 분할할 거냐? 5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분할할 거야. 그럼 2명, 3명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 그지? 그 다음 얘네 둘 명수가 분명히 다르니까 2팩으로 나눠줄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얘네 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이쪽에 들어가겠지.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이렇게 쓸래? 이렇게 쓸래? 물어볼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쓸지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나 왼쪽에 이름 쓰고 싶어요 라고 싸울까? 물론 막 징크스가 있으면 막 싸울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좀 상식성에서 이렇게 하나 어차피 둘이 경기하는 건 똑같은 경우지.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신경 안 써줘도 돼. 그럼 끝이야, 얘네 둘은. 근데 잘 봐. 근데 얘네 셋을 볼게. 근데 얘네 셋 입장에선 이렇게 쓸지 얘네들 막 자리 바꿀지 싸워 안 싸워?
싸울 거야. 왜? 여기 존나 쓰고 싶거든. 그럼 얘는 좀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 쓸에 한 명을 골라야 되잖아.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돼? 이 세 명 중에 이 오른쪽에 부전순으로 올라갈래 한 명 고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명 중에 두 명은 남겠지? 그럼 그 두 명이 또 이렇게 쓸지 싸워 안 싸워? 그건 안 싸우겠지. 이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은데. 그럼 끝난 거야. 뭔 말인지 하나? 요 느낌. 이건 한 문제 더 볼게. 잘 봐. 펜싱 대회에 참가한 6명이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솔직히 나누는 건 니네가 생각을 하고 모순만 없으면 되는데 나는 2명으로 나눌게. 그래서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할게. 그럼 2명 똑같으니까 일단 뭐 해줘야 되냐면 300분의 1로 나눠야 돼. 그럼 이제 2명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셋한테 이 세 개의 분단한테 그냥 이렇게 들어갈지 하면 싸워 안 싸워? 싸우지. 왜? 이쪽에 좀 쓰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얘네 셋 중에 뭐 해줘야 돼? 한 명을 골라줘야 돼. 하나의 분단. 이 셋 중에 야 너가 일로 들어가 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2개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쪽에 남겠지.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갔어. 얘네들이 이렇게 쓸지 싸워 안 싸워? 안 싸울 거니까 끝.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이 왔다. 얘네들 여기 남았어. 여기 2개, 여기 2개.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쓸지 싸워 안 싸워? 안 싸우지. 그지? 그럼 거기 섰어. 이렇게 섰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쓸지 싸워 안 싸워? 안 싸우지. 끝난 거야. 이게 답이야. 알겠지? 요 느낌. 알겠지?